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패된 유시 신성이고요. 자, 오늘은 2016년도 6월 18일 토요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 즉시 혈통의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의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추나표가 나와가지고 예상을 해봤는데 머리에 좀 지진다던데요. 예, 이번 주가 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배당은 뭐 크게 안 나올 것 같으면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인기만은 좀 안 될 것 같고 복병만은 다 될 것 같고 간단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이 좀 짭짤하게 만날 것 같습니다. 인기만 불어나기 때문에 역시 뭐 배당은 뭐 복병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인기마가 빠지는 게 바로 배당 적게 들은 거잖아요. 인기마 불어나서 많습니다. 자, 지난주가 또 승학리에 또 전개가 되어 주었고, 지난주에 또 이제 그 김태훈 기자님 서울 경마에 좀 중배당 적중이 많았네요. 서울 토요 3경주 3복선 17.2배짜리, 그리고 서울 7경주 또 15.9배짜리 또 아주 짜릿하게 적중해 주셨고요. 또 유시시 승부 경기였죠. 마지막 또 12경주 김태훈 기자가 주력 단방으로 나범 캐슬의 아웃캐시죠. 한 방으로 적중해 주셨고요. 또 박영께서도 역시 신인 아들들이 나왔더니 토요 1경주 승부 8.1배짜리 좀 짭짤했습니다. 네. 주력 단방 그리고 이제 뭐그 토요 10경주하고 또 서울 마지막 10경주도 주력 한 방으로 또 박영께서 적중해 주셨고요. 역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또 제주 경마 사봉낙조 토요 6경주죠. 특별경주 22배짜리 3번 4번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자 강력하게 어필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또 단통으로 22.3배짜리 또 적중해줬고요. 또 그에 또 금요 제주 1경주도 8.8배짜리 주력도 단통으로 때렸고 뭐 나머지 또 서울 경마도 뭐 토요 경마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특히 그 경주에서도 뭐 1료 서울 5경주도 20배짜리 또 주로 한 방으로 때려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중고배당 쪽에 역시 큰 세를 맞춰놨는데 여기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한 주였고요. 이번 주도 뭐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뒷길보다는 좀 짭짤한 배당 쪽에 한번 승부를 한번 던지는 그런 컨셉으로 미리 공답 드리겠고.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이제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가 6경주하고 9경주죠. 네. 이게 만에 또 기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그 3월달에 이제 경매를 하고 난 이후에 슬슬 이제 신마들이 많이 나오죠. 모습들이면서 신마 경주가 뭐 서울이고 부산이고 자주 이제 핀천이 될 것 같아요. 역시 1경주 올 신마 경주 박남규 위원께서 가장 더 좋아할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이 3번의 금봉황을 중심으로 12월에 로켓킨이라든지 1번의 뉴 와이파이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데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신의 마들 간의 경주로서 상금이 4군 상금입니다. 6등급이지만 신마들 경주라서 뭐 상금을 많이 주는 그 경주라서 많은 조교사들이 신경을 써서 투표를 했고 실전 뛰었던 마피들도 이 경주를 노리고 출전을 하려다가 뭐 신마 우선 그 붙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3번마 금봉왕이 데뷔전 3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붙었는데 저는 3번마 금봉왕을 인정합니다. 주행 검사 때도 걸음이 좋았고 데뷔전 때도 순발력 뒷심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도 3번 게이트 여건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선행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선행 못 가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전개 자체가 가장 좋고 2차노 기수고 실전 검증이 좀 된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검증 안 된 마필들 신마들보다는 그래도 실전 한번 뛴 3번마 금봉왕을 놓고 후차권은 약간 좀 넓게
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이세마 시내마 들어가는 협정 경주죠. 뭐 3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뭐 대기로 팔릴 텐데 저는 뭐 보병만 한두 노리고 갑니다. 거두절미하고 혈소도 기대치는 나무랄 데가 없고 특히 뭐 단거리에서는 정말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주행검사 때 보여준 것은 뭐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도 좀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그 마필이 뭐 전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스피드로 똘똘 뭉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강력하게 노려가는 신마경주 1경주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일하게 데뷔전에서 한번 선보였던 마필이 3번의 금봉황이고 그래도 뭐 3차권 승부였기 때문에 이 마필 중심으로 이제 백미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말들은 정말 이거는 뭐 1번이든 12번이든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저는 12번의 로켓퀸이 왜 대길인지 뭐 주행검사 기록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 12번 게이트에서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번은 좀 인기 많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들 좀 빼고 간다면은 저력 민호출 네. 또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 또 능력적 평가말 한 마리를 넣고 뭐 줄은 한 마리겠네요. 한 방도 가능하죠. 저는 한방 생각하고 있어요. 단방 주공 박남기 위원의 또 멋진 신마 승부입니다. 많이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현이 이경주 보시죠. 국산 6표 1300 별정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 5번에 제람 5번 중심으로 앵미는 들어갑니다. 7번에 드림시티라든지 뭐 3번에 파티 파워 그리고 이제 9번에 곽진의 암생 잡혀 있고요. 박 의원께서는요? 좀 까다로운 레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오브마 제란이 단독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데뷔전은 3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 있을 텐데 13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제란도 이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데뷔전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치가 생각 밖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도 그렇게 세게는 안 받던 마필인데 1300이라면 제란도 의심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외곽에 9번막 과천의 함성이 워낙에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전 때 뭐 전혀 신경 안 썼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뭐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끈기를 보여줬고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9번막 과천의 함성이 좀 더 입상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이번 제 2경주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5번마 제란이 가장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데뷔전 때 3착을 했고 선행 가능성 있고 뭐 주행 검사 때나 싹수 자체를 보인 마필이면 분명한데 나머지 신마들이 직전보다 걸음 자체나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감안한다면 5번마 제란도 강축은 아니다. 일단 뭐 1번도 좋아지고 7번, 9번 다 직전보다 마필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드림시티 7번마 드림시티가 되겠습니다.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전 경주도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걸음도 많이 좋아졌다. 지금은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기승기수도 2역에서 하만식 기술로 교체가 됐고 발주 연수도 나름 준비를 잘했고 늘어난 1300거리가 드림시티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7번 놓고 공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림시티 지난번에도 발주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나왔는데 네, 여전히 늦죠. 조금 나아진 게 지금도 했는데 여전히 늦어요. 여전히 늦게 늦는데 조금 낮았대요. 근데 걸음발 자체나 그거는 직전보다 훨씬 더 힘이 찼기 때문에 그리고 1300이라면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독땡은 5번의 제란이 뭐 이제 충분히 또 치고 나가는 분위기인데 1300 정도 뭐 가능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1300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좀 단거리 마필이에요. 단거리 약간 좀 짧을 수 있습니까? 많이 짧아요. 많이 짧아서 물론 편차가 약하기 때문에 뭐 쉽게 나가서 추임마들이 제대로 능력발휘 안 되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제란의 기본 사이즈도 그렇고 1300이라면 거기다 인기길인데 저는 뭐 좀 뒤로 돌리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 편세 다 이래요. 네. 이런 맛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번에 문나이트 뽑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뜬금없이 많이 팔렸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왜 팔리나 봤는데 뭐 말 뛰는 거 보니까 팔림 하더군요.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입상이 되어졌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 문라이트, 7번의 드림시티, 9번의 과천의 합성까지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상경주입니다. 국산 주권에 1300 별정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기는 이제 8번의 몬스터킨
8번을 중심으로 6번의 푸른 세대가 인기 막건이고요. 여기 이제 1번의 미라클 가든, 3번의 K 마운틴, 또 5번의 써니 스카이까지 잡혀 있고요. 야,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아, 이건 정말 망하지 않죠. 이거는 뭐 인기마도 정말 못 믿습니다. 이 몬스터킨이 뭐 지난번 사착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착차를 보면은 뭐 우승마에 나온 아모스랑 신맛이 넘는 착차예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고. 그래서 이게 뭐 평소에 약하다 보니까 팔리는데 뭐 몬스터킨은 정말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오마 써니 스카이를 재밌게 봅니다. 이 써니 스카이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열심히 탔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 이제 2번 게이트에서 애가 이제 모래를 맞다 보니까는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그 선행마가 없어요. 써니 스카이가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안쪽 마필들이 먼저 기적으로 치어 나간다 하더라도 모래만 피해서 외곽을 사수만 한다면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5번 모닝 스카이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인기마에 대한 믿음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 몬스터 퀸이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뭐 5착 4착 돼서 팔려주는데, 저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가고, 3번 K마운틴 역시 최근 2차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뛴 걸음이라서 그렇고, 써니 스카이 푸른 세대 전부 다 능력마도 아닙니다.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바람이 불다 그렇게 뭐 되든 믿을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배당 자체를 좀 노리고 접근한다면 저는 10번마 금화제국, 이 10번마 금화제국이 나름 배팅에서는 가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37주 만에 출전합니다. 상당히 오랜 장기가 공백기를 가졌고, 마필 준비는 그냥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칼 가고 그렇게 출전하는 마필은 아닌데, 재검 때 보여준 여유, 그리고 마방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대치, 기본적으로 좀 싹수가 있는 그런 마필을 하라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워낙 부진형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가 준비를 아주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번마 금화제국이 기본 사이즈로 올라온다면은 배당도 짭짤하고 나름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10번마 금화제국이 배팅에서는 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스포츠 소울하고 예상지에 오도마번 예상을 이제 기고를 안 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만약 기고를 한다면 저는 8번 절대 머리 안 잡을 것 같은데 많이 잡혔네요. 8번은 이건 혈통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거는 그런 혈통이 정말 너무 꽝이더라고요. 이런 게 상대적인 게 맞아 뭐. 저는 아마 머리 잡아다 하면 아마 1번 미라클 가든을 대가리 잡지 않았을까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지난번 느닷없이 대를 나가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원래 좀 발주가 좀 안 됐던 마필인데 뭔가 좀 상대의 변화가 왔다는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미라클 가든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5번, 9번, 10번 이런 말들도 복대복으로 또 연결이 가능한 게임 같아 참고를 해주시고, 자, 4경주 혼합사군의 첨미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3번의 티스킹 중심으로 10번의 절대병기가 인기권이고요. 이게 이제 뭐 2번의 프로갈 게임이라든지 뭐 5번의 원드림, 7번의 우승 건강들도 좀 잡히는 편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편으로만 보면 티즈킹은 이 편은 좀 빼기 어렵죠. 뭐 선행도 가능하고 상태감도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좋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티즈킹은 뭐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그 밖에 후차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은 사실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저는 보병은 6번마 비바 트리니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데뷔 초반에 뭐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했던 마필이고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혈통의 기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공백을 가지면서 컨디션도 데뷔 초반보다는 훨씬 더 힘이 차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비바 트리니티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휴양을 잘한 케이스가 있네요.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임태기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뭐 경주 전개나 뛰었던 내용 보면은 3번마 티즈킹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뭐 단일 컨디션 확인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일단 뭐 오랜만에 출전하고 공백기를 가진 마필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이 많은데, 저는 10번마 절대병기가 경주 전개 자체는 분명 불리하지만 앞선이 쉽게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면은 직전 경주 경주력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임기현 유수환 기습하면서 약간 마필을 아끼던 그런 상황에서 직전 경주 갑자기 승부를 했고, 승부를 하니까 걸음의 변화가 좀 왔고, 10번마 절대병기가 막판 한 발로서
입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즈킹은 뭐 안쪽에 일본의 히든 파티 때문에 또 선행을 좀 편하게 못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뭐 선입권 전개도 좀 나름 해내는 모습 보면 안고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30분에 팔리는 거고, 복병만은 저는 이제 8배 아르고 황금 것도, 요는 이 말에 그 어떤 특징이냐면 얘는 좀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핸디가 작을 때는 좀 그림이 나오고, 지난번처럼 핸디가 좀 무거울 때는 완전히 좀 서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51kg이면 좀 비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복병은 6번 비바 트리니티, 그리고 8배 아르고 황금 것도 많이 복병을 찍어주시고요. 자, 오경주는 신승훈의 또 주력 한방, 복성식 단방입니다. 또 삼복도 뭐 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게임. 일단은 주력 단방. 요즘 뭐 신승훈의 또 단방 레이스가 또 적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좋기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일본의 이제 골드모닝을 중심으로 뭐 완전히 중구난방에 일단 6분의 대천 포커스가 그냥 대길인데, 대천 포커스가 대길로 잡히는 순간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방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복귀를 면밀히 해봤는데 진짜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이걸 빼고 한방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보고 싶은 게임인데, 자, 먼저 박영훈께서는요? 저도 뭐 맥락은 비슷해요. 뭐 골드모닝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일본 게이트인데 선행 가능성이 있고 승군전이지만 뭐 편승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골드모닝 매력적이고, 대전 포커스는 정말 좀 근성이 부족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대길이라면 정말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 안쪽에 2번만 캐피리버나 8번 퍼펙트빅시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여기서 끝날 마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편성이라면 8번만 퍼펙트빅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그래도 좀 우열 자체가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골드모닝이 또다시 단독 선행에 전개라면은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번, 6번 인기마 중에서는 두 마필이 괜찮고, 복병만 마필을 누르고 본다면 저는 12번만 속도신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는데 얼마나 편하게 결대로 마필을 타두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3월 19일 경주는 그대로 결대로 가니까 막판에 꾸역꾸역했고, 직전 경주는 제 생각보다 조동원 기수가 너무나 흥미권에서 레이스 전겼습니다.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지만 슬슬 결대로 밀고 선두권 합류해준다면은 뚝심 자체가 있는 마필입니다. 올 초에도 문세영 기수 기승에서 완벽한 낙승을 한 적이 있었고, 기복 맞지만 12번만 속도 신화도 전력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면 12번만 속도 신화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골드모닝은 원래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잘 했던 마필인데 지금 뭐 부상 중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황순도 기수가 탔더라도 놀고 가려고 했는데 뭐 박지우 조교사가 그래? 2,000원 태우지 마. 이런 초식이는 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대천 포커스는 뭐 주로 이제 한 3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선행을 나가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번 1번 때문에 선행 못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좀 비전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빼고 한 방에 맞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6경기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 있네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그 11번에 장산시티가 인기권이고, 이게 이제 6번 드림선, 7번에 듀얼 폭풍, 8번에 딕시스 말 골고루 지금 잡혀 있고요. 박영께서는요? 강추는 없는 그런 레이스죠. 뭐 장산시티가 좀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장산시티라는 마필도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에 열심히 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대련은 가야 되는데, 이 장산시티에 빠지면서도 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뭐 저는 5번마 웰빙 스토리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행을 나선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2번마 K러시라는 마필도 1400이라면 뭐 편승 약하기 때문에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다가 오브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배당은 또 2번마 K러시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배당 자체는 중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혼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들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경닭 최선을 다했던, 실전에서 열심히 타고 그 정도 흐름이고 발지도 부단한 마필들이 많고, 자, 그 와중에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컨디션, 경주 전개, 의지 모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직전보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컨디션이 살아났고 제가 봤을 때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마필인데 배당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다. 이번 경기는 제가 노리는 그리고 제가 취재해서 한 마리 건전 마필 그 마필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쭉 이제 김태형 기자가 이제 적중하는 게임 살펴보면 발로 뛰어가지고 좀 건져온 말 가지고 했을 때가 적중이 높지 겐토보다는 그게 더 적중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건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태형 기자의 승부 기대해주시고 7경기 보시죠. 혼합사군의 1003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번에 테마 등급, 오랜만에 이제 일반 레이스 출전이기 때문에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테마 등급 인기꾼이고, 여기 이제 후차권이 이제 3번의 대보배, 그리고 7번의 영광의 그날, 뭐 8번의 파이어폭스, 그쪽으로 잡히는데, 박영 기수는요? 이번 테마 등급은 이제 허무합니다. 뭐 편성도 굉장히 약해졌고 또 2번 게이트인데 물론 3번만 대보배도 뭐 게이트 이탈이 빠르긴 합니다만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보배를 보내놓고 주고 따라간다 해도 뭐 능력 발휘를 해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마 등급은 인정이 되고 저는 대보배는 좀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이어서 대기로 팔려고 아쉬움을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뛰었던 편성도 그렇고 정말 기본만 레이스였던 점 또 레이스가 좀 쉽게 풀렸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거품이 좀 있다고 보고요. 저는 4번 스마트 조고가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기승 기수도 한반식 기수로 바뀌었고 또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탄력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편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따라서 스마트 조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7경주 2번마 테마 등급이 낮긴 낮습니다. 최근 두 차례 대상 경주에서도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 나름 잘 떴고 이번 경주 일반 경주고요. 편성도 센 편성은 절대 아닙니다. 2번마 테마 등급을 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보여주고 저는 후차권 7번마 영광의 그날 한방 봅니다. 이 앞에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앞선에 붙었다가 종방걸은 나름 확실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고 52에 최범영 기수가 다시 기승한다. 이것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최범영 기수가 52를 만만치 않게 잘 안 타는 기수인데 마필이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탄다고 보여지고 상승세의 걸음이고 저는 7번만 영광의 그날이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테마 등급은 뭐 이 일반급 레이스에서는 거의 뭐 5연타를 달렸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좀 빼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후차권에서는 이 대보배가 선행 가능성이 좀 없을까요? 뭐 있죠. 뭐 있는데 일단 뭐 선행 간다 하더라도 테마 등급을 넘어서 가야 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갔었던 선행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보배가 제가 볼 때는 뭐 그래 센 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편성이 너무 약한 데서 좀 놀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배당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번 3번 대끼리로 팔릴 공산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대끼리겠죠. 매트 좀 떨어지네요. 그 대한마가 이제 4번 그리고 7번 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자, 8경주 보시죠. 국산 4군의 1300킵인데 이 8경주는 4번의 라스트 코디하고 2번의 위즈 스피드 두 마리가 이제 강한 인기 막군이고 여기 1번의 바론지 또 3번의 그 조국의 덤불 이렇게 잡히는 편인데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전 대끼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스트 코디는 승부전이긴 한데 단독 선행을 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지난번에도 끝걸음에도 상당히 여력이 많았기 때문에 뭐 라스트 코디는 승부전이지만 인정이 되고 또 이번 위즈 스피드도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물론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에서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희생했는데도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정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4번 보내주고 선행권에 바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계적인 메리트가 또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해 본다면 4번, 2번으로 끝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형 기사 비슷한가요? 일단 뭐 이번 위즈 스피드는 페로비치 기수에서 정정 기수로 교체된 게 이게 변수가 되고 라스트 코디는 다리 쪽에 찰과상이 있어가지고 출전 주기가 8주로 길어진 게 이게 변수가 되는데 저는 저 역시 뭐 능력상 이상 인정합니다. 라스트 코디는 약간의 놀려는 흥분하는 그런 악벽이 있긴 하지만 29주에서 워낙 지금 마방 차세대 기대주로 키우고 있는 마필인 만큼 준비도 잘했고 뭐 선행 가든 선입도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고 위즈 스피드 역시 정정희 기수가 최근 기술수리 통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조국의 등불 발언지 뭐 미스터 탱크 이런 마필들보다는 2번 4번의 사이즈가 한 수 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대끼리 2번 4번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코드는 지난 그 데뷔전 때 보니까 그때 초반에 스랭 나갔다가 이제 스랭 보내주고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면서 이제 모래도 상당히 맞고 했는데, 그래도 뭐 정말에 그림이 싹 나오는 거 보면 저건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저는 좀 사실 좀 놀랐어요. 라스코드가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아니었고 또 데뷔전에 많이 팔렸을 때는 좀 의심을 했습니다만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좀 저를 좀 놀랍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거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거리 가서는 다소 고전하겠습니다만 1400까지는 뭐 그냥 계속 인정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 디스틸드가 배출한 자마 중에서는 이제 초반 그 데뷔전 무렵이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뜻밖의 좋은 말이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가졌고요. 자, 어부지리 추입 복병 한 마리는 저는 6번의 미스터 탱크를 봅니다. 일단 뭐 적임도 안착이 되었고, 어쨌든 뭐 3번의 조국의 등불이 이제 초장 페이스를 좀 빨리 이끌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페이스 오버가 된다면 후선 추입 중에서는 6번의 미스터 탱크가 좀 복병권이다. 여기까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구경주 또 김태형 기자 오늘 두 번째 추천이네요. 국산 3권에 1700 핸디큐로 나와 있고요. 자, 5번에 공룡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백산 3라 빌레스타 이런 말 인기 많거든요. 공룡의 51kg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부담평량도 부담평량이고 일단 사이즈가 일단 한 수위라고 봐야죠. 뭐 최근에 대상경주에 연속해서 출전해서 아쉬움을 남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가 되는 맛이죠. 다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컨디션 유지를 하냐 이게 관건인데 뭐 컨디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공략 인정하고 후자권에서는 결국 이제 2번 맛 백산, 뭐 3번 벨리스타, 9번 인비 액티브 요 세 맛들이 다투게 됐겠는데 그래도 2번 맛 백산이 뭐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이미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백산에게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구경주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공룡을 인정하고 한 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룡과 같이 더불어서 두 방으로 좀 중계단 노려버리냐. 이게 일단 포인트인데 이번 경주 제가 충마를 보는 마필은 뭐 상태가 괜찮습니다. 경주 흐름 자체도 제가 딱 원하는 딱 이 마필한테 맞는 그런 흐름이고 능력도 괜찮고 금마필로고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아마 제가 좀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공룡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면 공룡이 한 방 들어가 있고 저는 공룡이 최근 두 차례 대상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은 제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이즈는 여기 산수 유리하는 건 인정이 되고 부담 51kg 여건 자체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최근 두 차례 대상 경주에서 제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흐름을 좀 보고 분위기를 보고 공룡 한 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공룡과 같이 두 방으로 들어갈지 요거 선택하는데 제가 노리는 복병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와있다. 용마필 놓고 큰 배당 아니지만 확실한 적중을 노리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공룡이 데뷔전 때도 51kg 안다는 말인데 이게 핸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승문전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 경주 2개 빼고 나면 오픈 경주였으니까 2개 빼고 나면 이제 승문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핸디를 좀 주관적으로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긴 하네요. 일단 뭐 김태형 기자는 이제 공룡은 공룡입니다만 다른 조건에서 또 최적화되면 한 마리를 넣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한 방 내지는 또 공룡이 빠진다면은 또 고배당도 가능하겠네요. 잘하죠. 좀 그런 각도로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10경주 빵당기 유인의 오늘 두 번째 추천이네요. 혼합 3군의 1700 핸디캐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그 4번 어거스티로시랑 이제 8번 빅5 두 마리가 강세로 좀 잡혀있는 편인데 김태형이죠? 일단 이번 주 10경주도 입상 가능한 상당히 많은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4번마 어거스트러시가 선행 가능성이 높고 보여준 걸음의 능력도 좋습니다. 단지 좀 한 가지 집중한 게 지난 3월 12일 경주였죠. 그때 2월 20일 경주 때 워낙 여유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1700으로 거리가 늘어도 저는 거저올 줄 알았습니다. 타기도 잘 탔고 안쪽 탔는데 1700에서 제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다. 이번 경주도 1700이라는 거리 때문에 4번 어거스트러시를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고 복병마를 공략한다면 저는 1번마 헤이즈드를 봅니다. 예전에 34조 있을 때 상당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라고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다가 부진하자 14조로 옮겼는데 14조로
마방을 옮긴 이후 조금씩 실전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1700m 1번 게이트고 순발력이 아주 없는 그런 마필도 아닙니다. 전개상 최적의 전개가 나올 수가 있고 상태는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1번 헤이즈를 놓고 공략한 것도 나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남기 출신이죠? 이번 경기는 뭐 혼연도가 정말 높은 그런 에이스죠.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따라서 뭐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또 복병마들은 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 또 거리에 또 유리한 마필,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에이스예요. 따라서 저는 뭐 이번 경주 편성도 그렇고, 또 1700이라면 정말 놓치기 싫은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뭐 1700에 대한 부담을 다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숨어있는 복병 1700에 정말 유리한 마필 한두 강하게 노리고 가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리적인 변수를 가장 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번 게임도 또 4번 어거스트 러시도 또 선행 여부가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놓고 가는 것보다는 복병 놓고 가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더 뭐 적중과 배당 두 마리를 더 잡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인의 승부되겠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혼합 1구는 또 신승훈의 마지막 승부처를 정해봤고요. 또 1400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노리는 복병이 두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또 능력에 비해서 별로 안 잡혀 있는 것이 좀 저평가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당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액면인 배당판 인기도는 11번 이제 해마루 중심으로 뭐 이번에 더블 드래곤, 뭐 6번에 베스트카이, 뭐 이런 말필 쪽에 인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일단 뭐 해마루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최근에 상승세가 그래도 가장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뭐 국산마 중에서는 너무 어리지 않을까 싶어요. 해마루가 어쨌든 따라서 이 편성에서는 뭐 인정을 하고 싶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유리하지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후차권에서는 뭐 베스트카이가 일단 선행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썬버스트의 목차, 또 지난번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 좀 레벨이 좀 달라요. 1400이라는 점에서는. 따라서 베스트카이도 이거 못 믿는 마필이고, 안쪽에 뭐 더블 드래곤이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블 드래곤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큰 배당은 전 7번 인천 쓰나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천 쓰나미 같은 경우도 지금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역시 1400까지가 적정이에요. 1700 1800에서도 가끔 입상을 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7만 인천 쓰나미의 큰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베스트가 지난번에 바람 무지불 탔죠. 저거부터 좀 뭐 제가 이것도 적중시키는 게임인데 녹음하고 오니까 뭐 배당이 100kg 돼가지고 좀 황당히 기억이 나는데.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저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11번만 해마루가 최근 두 차례 뭐 대상 경주에서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 마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상당히 심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는 분명 훨씬 더 뜹니다. 능력이 훨씬 좋은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느 순간 기수와 싸우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 1위라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 있는 그런 마필을 보여주고요. 터진다면 저는 이번만 더블 드래곤 역시 우마필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안유리 기수가 기승하면서도 뭐 좀 강짝도 당했고 외체로 삐졌고 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딘 홀랜드의 51kg 그리고 2번 게이트 나름 1400에서는 이번만 더블 드래곤이 배당을 노린다면은 재밌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블 드래곤 인기 많아요. 아니 저는 11을 약하게 보니까 11을 평할 수 있다. 근데 해마루는 지난번에 헤럴드 경기에 선행으로 1순한 것도 그렇고 1200에 있던 마지막 배당부에서도 뭐 취입도 그냥 정말 좋던데요. 이 해마루 같은 경우는 뭐 연승을 거두다가 이게 좀 주행압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고전도 하고 해서 이게 장거리, 혈통적으로는 장거리가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역시 코너가 여러 개 있는 경주거리에서는 그런 악벽이 조금 발현이
혼선이 되고 이래가지고 기대만큼 좀 못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단거리 경주에도 주로 좀 나왔고 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상쇄가 됐어요. 그래서 1,400이라면 그런 부분도 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1,400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마필의 능력 자체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해마르보다는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겠고, 그럼 뭐 이 말을 치면 나머지 말들이 전부 다 좀 딜딜하듯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왔던 마필 버풍과 두 마리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좋은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끌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제대로 준비한 여기까지고, 또 잠시 후 또 전개되는 신성의 또 제주 경마 청취해 주시고요. 또 토요 일요 서울 경마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 제주 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6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경주, 그러나 모바일 경주를 제외한 2경주부터 6경주 5개 경주를 살펴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또 대상 경주 하나가 있죠. 역시 한방 노리고 들어갈 게임입니다. 제주 일곱의 4세마 레이스라서 의미가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 이제 역시 승부이 들어가 있고, 지난주가 사복낙조 이 23회짜리 단방 승부 3-3막건이었죠. 아주 짜릿하게 한번 접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제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제주 경마 승부처는 이제 5개 중에서 2경주, 3경주, 5경주, 6경주 한번 들어가겠고, 먼저 보실 경주는 2경주죠. 자, 2경주는 한라마 2등급의 900m짜리 레이스인데, 요게 지금 저는 축이 없는 게임이라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기권이 이제 4번의 권자 등급, 또는 6번의 독재자, 1번의 제국,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데, 근데 이 말들이 지금 한라마 2등급으로 갓 승군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전력을 100%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좀 변수가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말 중에서 좀, 그리고 지금 경주 거리가 그 900m 경주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얻는 마필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경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승분마에 지나치게 여유할 필요 없다. 기존 있는 말 중에서 한번 사이즈 나오는 말 노리고 한번 들어갈게요. 배당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제주 3경주는 이것도 이제 액면 배당판 인기도가 1번의 직통을 필두로 해가지고 4번의 마해질주가 인기권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불멸의 태왕, 3번의 장백천지, 5번의 견마지춘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선행 변수는 3번의 이제 장백천지가 지난번에는 완전히 뒤에서 놀았는데, 원래 이 말도 승부가 걸리면은 선행권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조건에 있는 그런 마필 되겠고요. 그래서 복병은 3번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경주에서 경주 전개상에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이번에 제대로만 경주 풀어나가면 최고 인기 마건인 1번의 그 직통과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력 한 방어만 노리고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4경주 되시면서.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어느 정도 우율이 좀 드러난 게임입니다. 지금 7마리 중에서 3번의 헬로우, 6번의 애월 1호, 7번의 강남 멋쟁이 3마리는 잡혀 있고, 여기 이제 1번, 2번 복병 세력인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1610m라는 게 변수예요. 이 1610m를 처음 뛰는 말들이 대부분이라서 충막감은 당연 단독 선행 치고 나오는 말이죠. 3번의 헬로우, 그건 뭐 견지 없는 독점 같은데, 경주거리가 늘어날수록 그 추임마보다는 선행마가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조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추입이 안 되고 앞서 나간 마필이 그냥 뺑 돌아버리는 그런 구도겠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충막 없는 게임입니다만 독땡 찬스 맞이한 3번의 헬로우를 중심에 노리고 일단 6번이든 7번이든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m가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8마리가 나오는 게임인데 8마리 전부 다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한라마 1등급 1700 정말 난맥이죠. 일단 사이즈상으로는 1번에 진취하고
5번에 대성만찬 두 마리 인기권으로 좀 잡혀 있고요. 이게 3번에 활력소, 6번에 모병장수, 8번에 백망 이런 말들 나와 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뭐 4번에 호타준족이라든지 2번에 무동산맥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예상지에서 예상을 잡다 보니까 마번에서 밀렸을 뿐이지 이게 뭐 거의 전두수다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만 연연할 필요 없다. 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노리는 복병 중심으로 뭐 복승도 좋고요. 한번 3복승 그러니까 인기도에서 순번에 밀려가지고 밀려있는 말 중에 한 마리를 찍어내가지고 복승 또는 3복승 공략한다면 의외로 좋은 배당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겠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6경주 제주 1법의 대상경주 이것도 지난번 사복 낙조배와 마찬가지로 주력 맞고는 한 방으로 들어가는 찬스다. 지금 이제 일단 배당판 인기도가 10번의 한라영산을 중심으로 뭐 5번의 별빛 축제, 6번의 선덕이왕, 7번의 신의 장군, 뭐 9번의 황룡비 신안 그러고 잡히는데 한라영산은 이게 원래 이게 그 68의 핸디를 부과받을 말이 아닌데 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4세마로 한정된 게임이라서 원래는 제주말 상위 클래스의 말들은 전부 다 5세 이하 말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10번의 한라영산이 그동안 강한 말들과의 좀 접전 구도에서 밀려났는데 이번에는 4세마들을 내세서는 한라영산이 그래도 갑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인기만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나 좀 핸디의 과중함은 그러나 없지 않아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준비된 막군인 만큼 이번 제주 그 6경주 제주만에서도 지난번 사복낙조배와 마찬가지로 뭐 일단은 배당의 높낮이를 떠나가지고 주력은 한 방을 한번 때리는 경기로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팬 여러분 부디 이번 토요 경마도 제주 경마 부디 건승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